원격 등교 수업에서 과정 중심 평가 실천하기. 중학교 영어를 안내드릴 구암중학교 이서경. 영동중 강은영. 동작 중 강소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영어 수업을 하실 때 어떻게 과정 중심 평가를 적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배움을 살피고 확인하는 것, 그리고 확인한 뒤에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요 내용은 4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단원의 수업과 평가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단원의 수업 평가 개요. 두 번째로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 읽기 수업과 언어 형식, 즉 문법 수업에 대해서 평가와 피드백을 자세히 살펴보는 사례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행평가를 볼 겁니다. 원격과 등교 수업을 연계해서 어떻게 수행평가가 단계별로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모두 통틀어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천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제목이 Go Green and Save Our Environment입니다. 원격 수업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이고요. 원격 수업에서 5차시, 등교 수업에서 3차시, 그 다음 다시 원격 수업에서 4차시인 것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등교 수업 다음에 원격 수업 4차시는 실제로 등교 수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읽기 수업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쓰기를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고 말하기와 듣기를 나중에 지도하는 것으로 했고요. 중요한 것은 성취 기준에 바탕을 두고 수업과 평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을 지도하실 때 형성평가, 즉 학생들의 배움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도입하도록 했고 그것에 맞춰서 피드백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 받은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단원을 설계를 했습니다. 주제는 환경이었고요. 성취 기준, 이 단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듣기에서 2가지, 말하기에서 1가지, 읽기에서 2가지, 그리고 쓰기에서 2가지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개요 부분 다음에 이어지는 원격 수업과 수행평가에서 중요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읽기와 쓰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읽기와 쓰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단원을 설계하고 평가를 구성하였습니다. 차시는 총 12차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차시부터 3차시는 리딩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배움을 확인하는 방법은 퀴즈나 서술형 쓰기를 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차시는 역시 원격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법, 즉 언어 형식에 대해서 주된 활동으로 구성을 했고요. 5차시는 쓰기의 첫 번째 시간인데 원격으로 진행하면서 어떻게 등교 수업에서의 쓰기와 연계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 7, 8차시는 등교에서 진행이 되는 단계별, 즉 과정을 조금 더 살피는 수행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9차시, 10차시는 학생들이 만든 환경 동화를 실제 구현 동화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넣었고요. 11차시는 리스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 12차시는 이 단원을 총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만들어 보는 미니북 활동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기 평가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3차시, 4차시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어떻게 평가와 피드백이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와 피드백은 성적 산출을 위한 평가는 아니지만 배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는 도구들의 가장 큰 강점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배움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형성적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과 이해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원격 수업에서의 피드백 방법과 도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차시 읽기 활동은 환경과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는 수업입니다. 퀴즈나 이해도를 묻는 문제, 과제와 댓글을 통해 학생의 학습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읽기 활동에서 활용할 도구인 페어덱은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직접 슬라이드에 자신들의 답변을 적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해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수업에 즉각 반영할 수 있습니다. 페어덱으로 할 수 있는 읽기 활동으로는 앞으로의 내용을 예측하기, 또 내용 이해하기, 그리고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본문 이해를 위한 다양한 질문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중간이나 끝나기 전에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난이도는 적절한지를 묻는 슬라이드를 넣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보시고 수업의 속도를 조절하시거나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페어덱으로 본문 내용을 점검하고 난 후 구글 닥스나 패들릿을 활용하여 내용 요약하기 등의 마무리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받은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러한 형성적 피드백의 경험이 학습을 다지고 또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패들릿은 개인별로 누적해서 성찰 일지처럼 활용할 수 있고요. 선생님과 학급의 학생들끼리 서로의 글을 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면 훌륭한 자기평가 그리고 동료평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페어덱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차시 언어 형식 학습은 환경 동화책을 쓰기 위해 언어 형식을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영상을 통해 필요한 언어 형식을 학습하고 퀴즈, 과제 등으로 평가합니다. 영상 학습을 위해 사용된 에드퍼즐은 선생님이 영상 속에 원하는 부분에 퀴즈나 설명을 넣어 학생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컨텐츠형이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모두 적합한 도구입니다. 에드퍼즐로 학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영상 속에 선생님이 미리 넣어두신 문제를 풀고 정답과 설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별 속도에 맞추어 공부하고 반복해서 학습도 가능합니다. 뛰어넘기 방지 기능이 있어서 학생들이 꼭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개별 학생의 진도율과 정답률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어느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시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에드퍼즐 자체에 커멘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 선생님 학교의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소통하셔도 좋습니다. 에드퍼즐로 언어 형식 학습이 끝나면 앞서 설명드린 페어덱 또는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직접 문장을 써보도록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받은 피드백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이제 에드퍼즐로 실제 수업하는 영상을 학생과 선생님 시점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차시에서 8차시 원격 등교 수업 연계 과정 중심 평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고 어떤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도 환경 동화 작가 될 수 있어는 주제 중심 조별 쓰기 프로젝트로 운영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주제 중심 조별 쓰기 프로젝트로 운영하였을까요? 우선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환경은 또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양한 교과에서 다루는 공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협업하고 의견을 교류하며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별로 하나의 동화책 이야기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론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영어 교과에서 쓰기라는 아웃풋 기회를 주고자 계획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환경 주제가 잘 드러나는 영어 동화책을 조별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쓰기 성취 기준인 묘사하는 문장 쓰기와 짧고 간단한 글쓰기를 기반으로 평가를 설계하였습니다. 채점 기준표는 차시별 과제 수행 영역을 따로 두어 학생들이 최종 결과물에 도달할 때까지의 단계별 수행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과정 중심 평가의 의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 묘사하는 짧은 글쓰기와 개요 작성하기는 학생들이 원격 수업 시 협업 문서에 작성한 내용을 평가합니다. 학생들의 최종 쓰기 결과물을 평가하는 채점 기준표는 평가 전부터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공유하였으며 동화책 이야기 쓰기인 만큼 내용 및 구성의 중요도가 기준표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5차시 원격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시 원격 수업은 주로 구글 닥스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어 쓰기 수업 시 유용한 원격 도구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하나의 문서로 작업할 수 있어서 협력적 글쓰기 활동에 적합하며 채팅이나 댓글을 통한 실시간 의사소통 및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5차시 수업은 환경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영상을 보고 묘사하는 글쓰기, 패러디에 관한 개념 학습하기, 조별 이야기 개요 작성하기 순서로 운영됩니다. 이때 첫 번째 학습 활동인 묘사하는 글쓰기에서의 피드백 제공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묘사하는 글쓰기 과제 부여 시 위와 같은 채점 기준표를 과제에 첨부하여 학생들과 도달해야 하는 성취 수준에 대해 공유합니다. 이때 학생이 작성한 문장이 영상 속 상황과 대상을 모두 묘사하고 있고 다양하고 적절한 문장 요소들을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을 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인상 깊었는지에 대한 칭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출 후 기준표에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학생의 도달 수준을 명시해 주게 됩니다. 만약 학생이 작성한 문장의 일부의 언어 요소가 잘못되어 의미가 어색하게 되거나 일부의 내용만 묘사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가 남긴 피드백을 학생이 잘 이해했는지 체크하여 학생이 자신의 배움에 피드백을 적용하여 발전된 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차 시 원격 수업을 통한 쓰기 준비가 모두 되었다면 6차에서부터 8차 시 등교 수업을 통해 1차, 2차 최종 글쓰기 평가를 실시합니다. 6차 시에는 1차 쓰기 전 조별 논의하기, 1차 글쓰기, 동료 피드백 제공하기의 순서로 운영하며 7차 시는 2차 시 글쓰기 전 전체 피드백 제공하기, 2차 글쓰기, 교사의 개별 피드백 주기의 순서로 운영합니다. 마지막 8차 시는 최종 글쓰기 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한 학생의 1차서부터 최종 글쓰기 예시를 통해 피드백이 평가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제공될 수 있고 피드백을 반영한 학생의 글쓰기 내용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글쓰기 중 평가는 위와 같은 기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작성한 1차 글쓰기 자료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같은 조 학생은 채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글을 읽고 수정이 필요한 단어와 부분에 표시하여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칸에 잘 쓴 내용과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글의 구성과 시제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차 글쓰기 중 평가는 위와 같은 기준표를 바탕으로 자기관리 역량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차 글쓰기 전 교사는 여러 학생들의 글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과 예시를 전체 구두 피드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2차 글쓰기 순서나 참고 자료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의 주도적 과제 수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2차 글은 1차 글에 대한 동료 피드백이 잘 반영되어 수정된 모습이 보이며 전체 구두 피드백의 결과로 나열하는 식의 평서문에서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문으로 이야기가 새롭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2차 글을 제출받은 교사는 채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법 오류가 있는 부분에 별도로 오류 변호를 표시하였고 글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기술적 피드백을 학생 글에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별도의 칸을 이용해서는 잘한 점과 발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한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학생은 교사, 그리고 동료 피드백에서 언급되었던 철자 오류, 시제 오류, 내용 및 구성의 개선 방안, 이 이야기의 연결의 어색함이 모두 수정된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모든 평가 요소의 가장 높은 평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살펴본 과정 중심 평가, 내 수업에 적용하려면 어떤 점에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고 정말 평가할 것을 평가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가 이제 더 이상은 변별이나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학습을 돕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이 평가 자체가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주체와 방법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내용력을 골고루 가르치니까 당연히 수행평가와 선택형 문항뿐만 아니라 선원, 수령, 쓰기도 도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을 살피고 또 그것을 확인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이제 너무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드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것을 반영해서 향상되고 진전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하게 될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나와 같은 교육 과정을 공유하면서 한 명 한 명 성장하고 정말 배움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과정 중심 평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열심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